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짜증나는 일이었는데 또 그 정신 나간 놈이 연락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제가 글을 쓰게 되네요. 연락을 한 남자는 바로 저와 결혼 이야기가 나왔던 사람이었고요. 저는 그런 한심하고 염치 없는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온 더 한심한 여자였었고요. 남자들 흔히 하는 짓거리인 술 먹고 새벽에 보내는 문자 한 통. 뭐해? 자니? 잘 지내니? 이런 어이없는 문자를 저는 며칠 전에 받게 되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서 말이죠. 기분 좋게 영화 한 편 보고 있었는데 소름이 돋는 동시에 뭔가 모를 가슴 두근거림이 있었어요. 이건 몽글몽글한 그런 기분 좋은 가슴 두근거림이 아니라 다시 그때 생각이 나서 화가 나서 가슴 두근거림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남자친구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3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저보다 1살 위였었고 그땐 그래도 잘 어울리는 커플이다. 나름 엘리트 커플이다 등등의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는 남자친구와 제가 인연인 줄 알았었습니다. 연애할 땐 전혀 몰랐었죠.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이상한 사람인 줄은요. 슬슬 결혼 이야기 나왔고 둘 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 상황이었기에 가장 먼저 저희가 의논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 번 하는 결혼식 왕창 돈을 쏟아붓느냐, 대출 영혼까지 끌어모아 받아서 집 사고 최고급으로 가구 들여놓고 가전제품 넣느냐, 이 부분을 의논했었는데 다행히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그 즈음엔 남자친구와 제가 의견이 어느 정도 맞았다는 거였습니다. 우선 저는 과도하게 빚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이었어요. 화려한 결혼식 그건 허리허식이라 생각했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내 주제에 맞지 않은 집 사면 그것도 나중에 빚 좋은 개살구 될 것 같고 가구도 가전도 길어봐야 10년인데 어차피 또 바꿔야 할 거 그냥 우리가 꼭 고급으로 써야 하는 것들만 최상으로 들어놓는 것이 어떨까 하는 거였죠. 이 점에서 남자친구도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죽이 잘 맞는 커플이었었는데 역시 우리는 인연이었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었죠.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아주 희소식을 제게 가지고 왔습니다. 남자친구와 저의 직장은 극과 극, 완전 반대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최대한 저를 배려한답시고 제 직장 근처에 전셋집을 구하러 다녔었는데 이건 뭐 영혼이 아니라 영혼을 팔아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워낙 잘 사는 동네라 그런지 몰라도 터무니없는 전셋값에 혀를 내두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 직장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중간 지점에 집을 좀 구해볼까 했는데 거기는 영혼을 팔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집 자체가 너무 좋지가 않더라고요. 기본 20년은 더 된 집들이 태반이었고 하물며 아파트도 너무 허름하고 이렇게 집 구하기가 힘들어서야 젊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결혼하고 살라고 하는 것인지 그 동안은 내 일 아니었으니 관심 없었는데 좀 원망이 되더라고요. 암튼 그렇게 우울하게 영혼을 팔아야겠구나 생각하고 있던 시점에 남자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의 친구분이 계신데 이분이 예비 시어머니와는 중마고우다. 그래서 우리 사정 듣고 나더니 이번에 전세 계약이 끝나는 집이 있는데 거의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제 직장과 더 가까운 거리다. 그걸 우리에게 헐값에 전세로 놓아주신다고 한다.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은 뭐냐면 남자친구는 좀 뜸을 들였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공짜로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바로 그 집의 전세 자금을 예비 시어머니가 대주겠노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왜 예비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느냐 했더니 남자친구가 처녀덕스럽게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예비 시어머니가 계약을 하는 것처럼 해야 그 친구분이 부담이 돼서 더 헐값에 넘길 거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알아서 할 테니 집 걱정을 하지 말고 다른 걸 준비하라 했다 합니다. 그분이 예전에 엄마한테 신세를 좀 진 분이었대. 무슨 신세? 아니 무슨 신세 졌길래 거의 헐값에 집을 구할 수 있다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되나? 아무리 그래도 그 지역이면 집값 장난 아닐 텐데. 뭐 가정사에 얽힌 얘긴데 아무튼 그 아주머니가 아저씨랑 이혼을 하셨는데 좀 아저씨가 아주머니를 힘들게 했었나 봐. 그럴 때마다 우리 집으로 오셨는데 엄마가 그 아저씨를 다 막아줬었거든. 암튼 이런 인연이니까 아줌마 입장에서도 엄마한테 비싸게 받을 수가 없겠지.
엄마가 그렇게 해도 된대. 자기한테 신세 많이 진 사람이라고. 전혀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나? 아니라니까. 정말 엄마가 그리 하라 했다니까. 우리는 걱정 말고 다음 거 준비하면 된다 했어. 그리고 엄마가 자기를 좀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언제 시간 되니? 중간 지점이긴 하지만 제 직장과 좀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지역, 집,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 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비 시어머니가 해주신다 하고 하물며 예비 시어머니에게 빚어진 분이 헐값에 주겠다? 여의도 불꽃축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폭죽 터뜨릴 만한 일이었지요. 저는 당연히 오케이를 했고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싶다 했으니 약속을 바로 잡아달라 했습니다. 분명 염치 없는 행동이긴 했지만 헐값에 우선은 지낼 집을 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제발 그리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 참이었고 아양을 좀 떨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고 저는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와, 이것도 생각하니 열이 뻗치네요. 기분 좋게 설레는 마음으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났는데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남자친구는 1시간 정도 늦어질 것 같다고 미리 연락을 해온 상태라 저 혼자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암튼 낯선 여성 한 분과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마주하게 되었는데 딱 감으로 그 낯선 여성분은 집 주인이구나. 예비 시어머니에게 빚을 졌다는 그 지인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그 검은색 가방, 아직도 그 가방 브랜드와 생김새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 연애와 결혼은 그 가방에서 나온 무언가 때문에 산산조각이 난 케이스였거든요. 아주 콧대 높은 예비 시어머니 같은 포스를 보이면서 제게 쓱 하고 프렌트물을 넘기셨는데 파일을 곱게 넣어서라도 주지 좀 꾸깃꾸깃했지만 그 정도는 패스하고 암튼 그 프린트물을 보는데 저는 심장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그건 바로 혼수 리스트 목록이었거든요. 자, 우선은 그 목록 리스트는 다음 이야기를 한 뒤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건 집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많은 혼수를 원하는 거 보면 이 정도였었습니다. 우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고 예비 시어머니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 정도는 준비할 수 있지? 우리 아들한테 집 이야기 들었지? 라고 하십니다. 이후 그 낯선 여성분이 얼른 그럼 가보자. 얘도 한 번은 봐야 할 거 아니야? 라고 하더군요. 내게 집 구경을 시켜주려고 하나 보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1시간 뒤쯤 온다고 했는데 제가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니 남자친구도 거기로 오기로 했다며 얼른 일어나라 재촉을 하더군요.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저는 그 두 분이 이끄는 대로 향했고 그리고 그 집, 바로 빚을 져서 헐값에 준다는 그 집, 남자친구가 희소식이라고 했었던 그 집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과장 조금 보탤게요. 한 100년은 된 집 같았습니다. 그 동네에 저런 집이 있을 수가 있나? 하고 이거 완전 희귀템인데 할 정도로 암튼 그런 집이었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알 수 없는 그 집의 향이 제 코를 쑥 하고 찔러댔고 그리고 너저분에게 널려있는 집기들, 짐이 하나도 빠져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남자가 살고 있었다. 저 가구들을 봐라. 저 가전을 봐라. 누가 자취를 하고 있었구나. 라고 직감을 했죠. 저는 당장이라도 그 집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얼른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욕을 했죠. 남자친구 욕을요. 이놈은 이걸 알면서도 희소식이라고 한 건가? 아니다. 그게 아닐 거다. 아마도 몰랐을 거다. 알고선 여기서 살겠다라고 말할 리 없다. 라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한 30분 뒤쯤 드디어 저의 구세주인 남자친구가 그 집에 도착을 했고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걸 어째? 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환하게 웃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나? 이 냄새에 취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무렵 예비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 다행이네. 왔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그리고 저는 순간 아까 카페에서 받은 혼수 리스트 목록을 떠올렸습니다. 아니 그걸 다 사서 여기다 채워 넣으라고? 방이 2개라고 치겠지만 이게 2개인지 1개인지 구분이 안 가는 정도인데 왜 에어컨 1대와 시스템 에어컨 2개가 써져 있는 거였지? 그리고 여기에 75인치 TV를 달라고? 뭐 눈 멀 일 있나?
여기는 75인치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를 가져다 놓아도 될 정도인데? 그리고 김치 냉장고, 냉동고 요즘 아시죠? 각각 다 따로 나오는 거. 그리고 스타일러에 신발 건조기까지. 뭐 혼수 목록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인덕션에 오븐에 식기세척기. 아, 이건 거론하고 싶지 않아요. 이걸 다 여기에 넣으라고? 완전 짐을 이고 살겠네. 짐을 상점 모시듯 살라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혼수 목록이 다른 쓰임새라는 것을 알게 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침대 하나만 들여 그냥 비싼 거 사지 말고, 아니면 아들 지금 네가 쓰고 있는 거 가져가도 되겠다. 신혼이니까 붙어 살 거 아니야. 나머지들은 지금 여기 있는 거 쓰면 돼. 다 있잖아. 좋은 집 아니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여기다가 좋은 거 사놔봤자 가구들 망가진다. 이거 내 친구 아들이 쓰던 것들이야. 처음엔 다 새 거였으니까 중고 산 거라고 오해하지 말고, 암튼 여기다. 니들 신혼집이. 저는 멍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 낯선 여성분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군대 가거든. 그러니까 2년 뒤엔 집 비워줘야 한다. 그리고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 엄마 때문에 공짜로 사는 거니까. 암튼 여기서 알뜰살뜰 잘 모아서 잘 살도록 해. 그리고 나중에 꼭 좋은 집으로 가고. 얼마나 좋아? 결혼하면 요즘 사람도 돈 많이 든다고 하는데 우리 자기들은 그렇지 않잖아. 안 그래? 하면서 깔깔거리며 웃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혼수 목록은 뭐냐고 물었죠. 기껏 해봤자 정말 크게 써봤자 이 집 평수 보면 20평일 텐데 그럼 이 혼수는 어디에 쓰라고 준 것이냐 했더니 시어머니 집, 즉 시댁에 드릴 가전제품이랍니다. 집 공짜로 살기에 좋았으니 자기네 집 가전을 바꿔달라네요. 가구는 양심상 넣지 않았다고, 그냥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니들 혼수할 거 시댁의 가전 다 바꿔달라는 말이었어요. 그제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저는 어쩔 수 없이 무례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낌이 이미 남자친구도 아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 3명 앞에서 그 지저분한 남자 냄새 나는 그 집 거실에서 아까 카페에서 받은 혼수 목록 리스트를 꺼내 북북 찢었습니다. 다들 놀래기는 저는 남자친구를 향해 그랬습니다. 야, 너는 내가 호구로 보였냐? 아니, 내가 왜 혼수로 니네 집 가전을 싹 다 바꿔줘야 하냐? 나 지금 완전 벙찐 상태거든? 근데 눈치 보내 너도 알고 있었네. 이게 희소식이야? 이런 집안 꼴에 이런 집기를 나보고 쓰라고. 그렇게 하는 게 희소식이냐고. 남자친구는 제가 너무 격앙이 되다 보니 말을 못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나서더군요. 어른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나는 그런 거 다 욕심 없지만 주변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혹시 니들 책 잡힐까봐 그 정도만 하라고 한 거야. 돈도 얼마 안 들 텐데. 너야말로 너무 꽁으로 결혼하러 드는 거 아니니? 그래요? 주변 사람들 생각해서 욕심도 없는데 그것도 2장씩 빼곡하게 혼수 리스트라고 적어준 거예요? 아, 주변 사람들 눈은 신경 쓰이고 당장 며느리가 돼서 한 가족이 될 사람이 어떤 눈으로 당신들을 볼지는 신경이 안 쓰이나 봐요. 저는 이런 식으로 결혼할 마음 없습니다. 내 혼수를 시댁으로 보내고 누군지도 모를 인간이 쓴 집기들을 쓰면서 결혼 생활 시작할 마음 절대로 없다고요. 야, 너 연락하지 마. 알겠지? 이 집 들어온 순간부터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그 감이 맞았네. 연락하지 마라. 정말 가만 안 둔다. 라고 하고는 저는 바로 나와 버렸습니다. 한참을 걸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혹시나 남자친구가 저를 따라올까봐 눈물이 날 시점부터는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자친구는 저를 찾아왔고요. 만날 생각도 없었고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 부모, 네 부모 얼굴에 먹칠하고 싶지 않다. 그냥 조용히 끝내자. 이게 너와 내가 할 수 있는 각자 부모에 대한 도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은 내가 알아서, 니네 집은 네가 알아서 말 안 나오게 잘 마무리하고 2번 다시는 우리 만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게 문자를 보내온 겁니다. 제가 소름이 돋겠어요, 안 돋겠어요? 주변에서도 제 이야기 듣더니 파혼이 낫겠다고 하더군요. 차라리 잘된 거라고. 결혼하고 나서 본색 드러냈으면 어쩔 뻔했냐고 하는데 그래, 다행이다라는 위안이 들더군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라는 말이 있다죠. 파혼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무거움이 있어서 겁이 좀 나긴 했었지만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별거 없네요. 제 인생에 걸린 일이라 저는 파혼을 선택했습니다. 만일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 파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진지하게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인생이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